네, 반갑습니다. HR 레시피 정 셰프. 뽕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성과 책임 사례로 이어가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하게 정 셰프님의 경험 사례를 공유해 주시기로 했는데 네.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 복 셰프님이 자꾸 사례 설명하시니까 네. 이제 좀 정 셰프님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좀 빗발쳐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사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네 번째 시간에 연수원 식당 사례 말씀하셨죠? 네네. 저도 비슷한 사례예요. 모 기업의 연수원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네. 연수원에 강의를 하러 가면은 네. 보통 아침부터 하는 강의는 전날에 갑니다. 아, 전날에 가서 숙박을 하는 경우가 있죠. 네, 연수원에 숙박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때도 전날에 도착해서 숙박을 한 다음에 네. 다음날 아침 9시부터 강의가 있으니까 네. 아침을 먹고 강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당연히 나는 강사고 숙박을 했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당에 내려가면 아침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네.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네, 거기는 앉아있으면 밥을 가져다 주시는 시스템이에요. 아, 그런데 저는 식당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아니 그 고급진 식당인데 네. 입구에서 차단을 당했단 네, 말이에요? 왜냐면은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뭔가 메마르고 건조한 네, 느낌에. 건조한 느낌으로 잠깐만요. 등록이 안 돼 계셔서 식사 못 드리는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등록이 안 돼서?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땡땡님이 담당자인데 식사 등록 안 하셨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숙박을 하면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그리고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너무 간절한 마음에 왜냐면 제가 오늘 9시부터 7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데 네. 아침을 못 먹으면 힘이 없어서 아침을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은 등록이 안 돼 있어서 밥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같은 얘기를 네. 그냥 반복하는 네.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전략을 바꿨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먹을 수가 없겠구나. 아. 근데 강의는 1시간 남았어요. 뭘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차를 그때 가져갔으니까 네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밥을 못 주시는 거면 주변에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연수원 근처에 네, 뭐 뭐 식당을 이렇게 식당이나. 소개를 해줄 수 근데 있겠죠. 저는 잘 모릅니다. 밥 먹어야 되는데 네. 밥은 안 된다 그러고 네. 나가서 먹으려고 주변을 물어봐도 네. 전혀 네. 관심 없는 듯한 느낌으로 네.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해라. 근데 이해는 되는 게 연수원이 좀 오지에 있어요. 네, 그리고 주변에 식당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분은 알 것 같긴 한데 주변에도 식당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그거 얘기 듣고 오늘은 진짜 굶고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제 강의장 옆에 간식이 있었거든요. 좀 초코 과자 이런 거 그거 먹고 힘내서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네. 저희 교육 담당자분이 서울에서 같이 내려갔습니다. 아, 이제 그분이 제 얘기 듣더니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와서 처음에 쇼부를 치고 나오셨어요. 그때 에이전시 담당자분이 2분이 내려가셨고 그러니까 3명이죠. 아침 먹어야 되는 사람이. 근데 뭐라고 쇼부를 쳤냐면은 저희 에이전시 담당자 2명은 안 먹어도 되니까 우리 강사님 밥 1인분만 좀 주세요. 간절하게 얘기를 해서 제 밥 1인분을 확보해가지고 먹었는데 제가 밥을 먹으면서도 모래알 씹는 것 같더라고요. 2분이 못 드시니까 그래서 저만 먹고 강의를 했는데 정말 엄청난 사례인데. 사례를 경험하면서 네.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그러니까 성과 책임이 또 생각이 났거든요. 대박 사례입니다. 네. 여튼 이건 제 사례고 복 셰프님한테 우리 성과 책임 관점에서 분석을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자,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럼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첫 번째 바로 성과 책임 인식이죠. 그렇죠. 자, 그 식당에서 안내를 해주셨던 분, 네. 그분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개인을 저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그 행동에 네. 대한 의견을 네, 드리는 네, 건데요. 네. 성과 책임을 과연 인식했을까요?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죠. 그분은 과업 중심의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많아요. 그분은 업무 관점으로 접근했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분의 업무는 뭐죠? 등록된 거 확인하고 아침밥을 내다 준다. 그렇죠. 아마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거기에 충실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업무의 성과 책임은 무엇이냐? 교육생과 강사에게 네.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네. 나아가서 우리 교육원의 네.
좋은 환경을 만든다. 그리고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돕는다. 그렇죠. 근데 그런 성과 책임까지는 못 나간 거예요. 그렇죠. 모든 업무는 성과 책임을 갖는데 네. 그 업무에 그냥 매몰돼 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왔고요. 네. 두 번째는 조직의 목적과 직무의 목적의 연계예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 그분은 연수원의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연수원의 존재 이유는 뭘까요? 연수원의 존재 이유에서 그 식당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연수원이라는 것은 우리 구성원의 역량 향상을 돕는 기관이고, 그렇죠. 돕기 위해서는 강사와 교육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연수원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그 목적에서 이 식당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접근했다라면 네. 과연 지금 강사가 밥을 못 먹는 상황이 돼서 좋아 못 주는 것까지 이해했어요. 네. 그럼 주변에 뭐 좀 먹을 데가 있느냐 네. 그랬을 때 그러면 거기는 뭐 선임이라든지 아는 네. 사람에게 근처에 가까운 식당이 어디냐 네. 이렇게 물어서 안내를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조직의 목적과 직무의 목적의 연계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세 번째. 이 요소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식당 프론트에 계셨던 분이 네. 과연 직고용 직원인지 좀 궁금해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만약에 그분이 직고용이 아니라 음. 도급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네. 얘기는 좀 달라지죠.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지죠. 그렇죠. 도급이라면 오히려 자율성을 발휘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네. 나는 매뉴얼대로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아니 등록된 거 확인하고 밥 갖다 준다. 틀렸나요? 근데 만약에 등록되지 않은 강사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오히려 질책을 받거나 네. 나중에 그 책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을 수도 있는 네, 거죠. 이거 뭐 등록 안 됐는데 왜 네 맘대로 밥 줬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나는 정해진 내 업무 매뉴얼대로 일하고 그냥 끝낼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또 하나의 시사점은 우리가 전문성을 위해서 도급을 활용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네. 그 도급의 확장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업무 성과를 크게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도급 부분의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은 성과적인 규명과 인식에 있어서 역시 출발점의 책임은 조직에 있는 것이고 네. 이 조직이 그거를 구성원에게 요구하지 않다 보니까 개인은 출발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제 연수원에서 경험했던 사례 공유를 하면서 성과 책임 또 시사점을 얻어봤는데 네. 갈수록 이 성과 책임 사례가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시리즈를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활용해 보시고 또 시사점 얻는 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